거래량을 공부하실 거예요. 제 경험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누구나 이제 겪는 얘기지만, 처음에 주식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묻지마 투자에다가 홀라당 말아먹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랑 똑같은 경험 있으신 분 1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책을 사서 이걸저걸 봤는데,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조지표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보조지표가 뭐가 있나요? 초보들이 주로 좋아하는 보조지표. 뭐 스토캐스틱 많이 보시고요. 그죠? 모멘텀 지표로, 그 다음에 추세 지표로 MACD 많이 보고, 가격 지표로는 뭐 볼린저 밴드 많이 보시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때 뭐가 유행했냐면은 엔벨럽이 유행했죠. 엔벨럽. 그죠? 또 일목균형표도 유행했었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조지표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조지표를 많이 공부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필요 없다라는 거였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 왜 필요 없냐면은 캔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만들어지는 거는 두 개의 요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캔들하고 거래량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캔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캔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MACD도 아마 이것도 캔들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니까. 일목균형표도 캔들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엔벨럽도 이평선 위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얘기할 때 가장 신호를 빨리 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가장 신호를 빨리 주는 게 주식에서 거래량,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캔들, 그 다음에 뭐였죠? 이평선이라고 했죠? 그 중간에 뭐가 있다? 보조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거래량이 가장 빠른 거냐면은, 내가 뭘 살려고 하는 순간 뭐가 결정되는 걸까? 살려고 하는 순간 뭐래요? 줌을 넣잖아요. 줌을 넣는 거랑 집중적인 관련 있는 게 뭐죠? 뭐예요? 거래량이죠? 주문은 한다는 건 돈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그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럼 이런 주문,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의 싸움으로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캔들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1순위고, 거래량이 제일 1순위 지표고, 그 다음에 캔들, 그 다음에 보조지표예요. 그런데 보조지표가 보면은 몇 순입니까? 캔들보다도 후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조지표는 단점은 뭐다? 단점? 느리답니다. 2하면 1. 단점은 느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속이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가,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가 있는데, 보조지표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어떤 지표든 간에 매수 신호가 있어요. 매수 신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 신호가 있는데, 그 매수 신호가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 조건이 만약에 3%가 올라왔을 적에 이런 매수 신호가 뜬다라고 했었을 적에 3%를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3%짜리 양봉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3%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얼마? 극단적으로 100주면 얼마입니까? 100주면은 10,000원에서 1,300원을 거래량 100주라고 했었을 적에 대략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10,000원에서 1,300원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얼마? 예를 들어서 100만 주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억이죠. 자, 그러면은 매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3%짜리 상승이 나오면 매수 신호가 발생되는데 그게 어떤 신호인지 모르지만 속이기 쉬운 게 뭐예요? 속이기 쉬운 게 1번 거래량입니까? 2번 거래량입니까? 1번 경우에 2번 경우에요. 당연히 1번 경우죠. 즉 보조지표는 단점이 뭐냐면 느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속이기가 쉬워요. 속이기 쉽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캔들스 말씀드렸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조지표를 쓰려면 뭘 해야 된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거래량 하기 전에 보조지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 느리고 속이기 쉬운 보조지표 공부하다가 시간을 허비합니다. 초보 때. 나도 그랬어요. 다 했습니다. 다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딱 하나 안 한 게 있더라고요. 뭘 안 했냐면은 거래량을 안 했던 거예요. 거래량. 왜 거래량 안 했냐면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공부하고 나서 생긴 게 뭐냐면은 세력의 매집 원가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아, 얘네들 매집 원가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감이 오더라고요. 알 수가 있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수익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세력의 매집 원가를 알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보조지표 좀 나중에 공부하고 느리고 속이기 쉬운 보조지표 나중에 공부하고 가장 속일 수 없고 가장 솔직한 거래량에 대해서 저랑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꾸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거래량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갑니다.